안녕하세요. 고양시에서 파이브 잡하는 황 사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 집에서 여러분들한테 요런 상가는 매수하거나 임차하지 말라는 뜻으로 요런 걸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미리 이렇게 이제 적어놨는데 여러분들이 상가를 임차하거나 매수할 때 보통 이제 부동산의 말을만 믿고 또는 자기가 어떤 그 임차료가 싸거나 뭐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상가를 또 매수할 때는 물론 싸면 먼저 검토 대상이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아무리 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기도 제가 적어놨지만 상가의 관리단의 파워가 너무 센 곳은 아무리 싸다 하더라도 들어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임차뿐만이 아니고 상가 매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곳은 이제 어떻게 그럼 알아보느냐? 이제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떤 임차를 할 상가나 아니면 빌딩 아니면 또 매수를 할 상가나 빌딩이 있으면 그 주소지를 인터넷에 쳐보면 만약에 그 전 사람들이 다녀가거나 뭐 상가를 이미 거기서 장사를 해서 나가거나 이런 사람들의 반응이 올라왔을 수 있어요. 특히 자기가 거기서 당했던 경험을 적어놓은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여기는 하지 말아라. 보통 이제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관리단의 파워가 너무 세서 관리비가 너무 비싼데 얘기를 해도 그런 내용을 전달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장사를 함에 있어서 관여가 너무 심해요. 예를 들어서 복도에다가 뭘 내놓거나 이런 거를 못하게 하거나 장사를 하다 보면은 내놓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건 당연히 허용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공사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건 제가 예전에 이제 경험한 건데 자기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거나 뭐 할 때 관리단의 허가를 계속 받아야 되고 어떤 심한 곳은 내가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 업체나 공사 업체를 선정할 수가 없어요. 자기네가 이미 선정해 놓은 관리단에서 선정해 놓은 공사 업체를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예전에 이제 비교해 가지고 그러면은 하도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 당신들이 관리단에서 선정해 놓은 공사 업체를 그러면 보내라 했는데 가격이 2배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내가 똑같은 공사를 하는데 내가 선정한 공사 업체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면 관리단에서 무조건 자기네가 선정한 업체를 해야 된다고 해서 데려가는데 200만 원이 나왔어요. 그 100만 원이 어디 가서 뜬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관리단의 파워가 센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한번 알아보시고 인터넷으로 일단 그 주소지나 그 건물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혹시 있는지 먼저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부동산을 통해서 이제 어차피 계약을 하실 텐데 부동산 사람들에 대해서도 한번 그 건물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3차적으로는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을 혹시 들어가서 용기가 된다면 들어가서 물어보시고 네 번째는 최종적으로 관리단을 한번 만나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실이 있으면 들어가고 사무실이 없으면 회장이나 총무를 한번 만나봐서 만나보면 또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최종적으로 확인을 했는데도 괜찮다. 사람들의 뭐 얘기하는 어떤 게 나쁘지 않다. 그러면은 좋은 건데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거기는 너무 관리단이 세서 뭘 할 수가 없다라든가 뭐 이러면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전에도 이제 유튜브로 올렸지만 그 상가가 싼 매물이 많이 한꺼번에 나오는 경우는 그런 그 주소지의 상가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곳은 보통 이제 관리비가 비싼 곳이고 관리비가 비싸다는 것은
관리단의 파워가 센 곳입니다. 그래서 상가를 한번 이렇게 돌아봐도 금방 알 수 있어요. 이제 사람들이 물건 내놓은 거라든가 이렇게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좀 상가 관리단이 좀 임차인들이나 임대인들한테 좀 관대한 곳, 그런 곳을 하는 게 좋은데, 특히 임차인들한테 관대할 필요가 있는 그런 상가가 좋은 상가인데, 왜냐하면은 상가를 만약에 그런 상가인지 모르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나올 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임차인들의 발목을 잡고 관리단에서. 그건 왜 그러냐면 이제 나올 때 혹시라도 다른 사람한테 인수인계가 안 되고 장사가 뭐 좀 안 된다든가 해서 나왔을 때 원상복구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근데 원상복구를 하는데 내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임대인의 몫이잖아요. 근데 외부 기둥이라든가 복도라든가 이런 데 이제 자기네가 간판을 걸었으면 심한 곳은 간판을 뜯거나 아니면은 외부에 있는 어떤 기둥에 뭐 광고판을 붙였는데 띄거나 하면 당연히 자죽이 남죠. 그리고 띄다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못이라든가 아니면은 실리콘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다 제거할 수가 없어요. 또 제거하다 보면 당연히 페인트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시멘트가 조금씩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관리단이 센 곳은 그런 것까지도 다 보수해 달라고 합니다. 그건 굉장히 피곤한 일이거든요. 원래는 그런 거를 안 해줘도 그냥 시멘트가 좀 날라갔어도 어차피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또 거기다가 덧대서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해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관리비도 빨리빨리 정산해야 되고 보증금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안 해주기도 좀 그래요. 그래서 그런 그 상가를 만나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거를 용인해 줄 수 있는 수준의 상가를 먼저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들어가 가지고 나올 때 의외로 그런 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걸로. 당연히 그런 건 또 임대인들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 관리단이 너무 센 곳은 말도 안 되는 그런 걸로다가 시비를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꼭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상가를 매수하거나 이제 임차인들하고 계약해서 넣을 때 예전에 이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제가 관리단하고도 많이 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최대한 알아보실 거를 알아보시되 자기한테 유리한 게 무엇인지 불리한 게 무엇인지를 알고 그 다음에 내가 합당하게 그거에 수긍할 수 있으면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뭐 너무 빡빡하게 이 정도는 내가 못하겠다 이러면 또 들어갈 생각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약간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이 정도면 내가 수용할 수 있다 하면은 되는 곳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상가에 한 10% 정도는 그런 그 관리단의 파워가 센 곳입니다. 상가에 한 10% 정도는. 그러니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많지 않지만 하필이면 그런 상가에 들어가서 내가 장사를 하는데 너무 괴롭다. 이제 그런 상가는 만날 필요가 없죠. 미리 알아보면. 그리고 관리단의 파워가 센 곳은 장사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관리단들이 너무 이 깨끗한 거에만 치중을 하다 보니까 뭐든지 깨끗한 거 위주로 가요. 사실은 근데 상가는 깨끗한 거보다 장사가 잘 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겨울에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그 바깥에 눈 같은 거 뭐 물기 같은 거 하면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리고 장사하다 보면 지저분한 거 내놓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를 용납을 안 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런 곳은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래서 잘 안 갑니다. 그런 곳은. 그래서 너무 깨끗한 곳보다는 업종에 따라 틀리기는 하겠지만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그냥 이것도 내놓고 저것도 내놓고 그 정도는 용인하는 정도의 상가는 괜찮다고 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좋은 상가 만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